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시석시켜줬고 이러면서 선전했습니다. 다우는 사상 최고치 마감이 됐고, 다만 이제 S&P 500, 나스닥은 밀렸는데 엔비디아가 6.4% 빠졌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를 빼고 나서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뭐 반도체주들도 여타 반도체주들은 올랐거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15% 빠졌고 야간 선물은 0.11% 올라갔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나스닥은 약간 빠졌고 S&P 500은 거의 뭐 제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러셀 2000은 0.66% 올랐거든요. 근데 S&P 500 내에서도 한 4분의 3 정도는 상승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은 하루였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뭐 서로 종목들이 엇갈리긴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6.4% 빠져서 그렇지 뭐 대형주들도 특별하게 나빴던 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특히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건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줄어들었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한때 이거 실업자가 급증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업수당 청구로 봤을 때는 비교적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 또 미국의 GDP 성장률, 그러니까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 나오는데 속보치 때 2.8%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3.0% 성장률이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소비 지출을 봤더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2.9%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잡히는데 소비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LPL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건 연착륙이다. 연착륙을 알려주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 양호한데 엔비디아 한 종목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판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오늘 좀 고전을 했는데 이제 투자들이 고전한 몇 가지 대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장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어떤 전 분기, 전년 뭐 이렇게 계속 열어놓고 보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거다. 뭐 120%로 내려가고 80%, 60% 단계로 내려가서 이게 사실 기저효과 감안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조차도.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미 주가는 앞서서 반영됐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놀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가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2월 이후에 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높이에 조절이 필요하고 다른 종목들로 조금 분산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다른 종목 투자해야지 이렇게 엔비디아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상치하고 좀 벗어나면 좋은데 예상치하고 차이도 계속 좁혀지고 있어요. 막 숫자가 20% 넘게 차이가 났다가 최근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4.5% 예상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정말 놀라고 싶은데 쟤네들이 이제 더 이상 놀래주질 않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죠. 그래서 좀 일부 투자자들은 좀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제 증권가의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120달러도 안 되는 현재 주가인데 목표 주가는 대부분 다 여전히 높게 잡고 있고 상향 조정한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제가 쭉 어저께 찾아서 제가 찾아낸 것 중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아마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더 찾아보면. 근데 대체로 보면 보수적으로 잡은 곳이 한 곳인가? 예, 한 곳만 지금의 주가가 적당하다 이렇게 평가한 곳 하나 있었고 뭐 매도하라고 이런 곳은 거의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오히려 높이는 이런 모습이 나는데 다만 이렇게 해놓고 오늘 하루야 뭐 단기성 자금이 나간다라고 치고 그런데 이게 연속적으로 2일, 3일 빠지게 되면 투자자들의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저점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 주가는 부담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당분간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증권가의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자, 특징주로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6.4% 빠지면서 201선이
저 51선이 깨지는 51선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51선이 12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그 이상 124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빨리 복원돼야 돼요. 예, 좀 복원되지 못하면 낙폭이 생각보다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선전하는지. 근데 다른 반도체는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5.3% 가까이 올라가서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 반도체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은근하게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CT에서 AI 관련주 중에 탑픽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픈 AI에 투자한다. 뭐 1,000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애플의 주가가 올라갔고 이게 이제 지수 오늘 그래도 나스닥 들빠지고 S&P 500 거의 보합으로 마감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건 그 미국의 유통업체들 있잖아요. 뭐 근데 보면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종목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 달러 제네랄이나 달러트리 이런 데는 주가가 되게 부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강한 몇몇 개가 전체를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든가 아니면 규모가 되게 크다든가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좋고 그 외 기업들은 별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갈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금리를 이제 낮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 사실 미국도 경제가 엄청나게 좋다 뭐 그런 건 아니어서 한때 뭐 미국도 최근에서나 그 러셀 2000이 좋아서 그렇지 기존에는 그냥 메가세븐만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증시 보면 2달 연속해서 그 메가세븐이 S&P 500보다 약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이후에 가장 지수 대비 메가세븐이 약한 그런 달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23년 이후에는 3개월 연속해서 그랬던 적은 없어서 다음 달에는 좀 메가세븐도 좀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되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메가세븐에 투자했던 투자들이 자금을 빼서 금리를 내리니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선 최근에 외국인들이 8월 23일 이후에 단기에 거의 2조 원 가까이 1조 9,337억 원을 매도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간에 매도한 걸 보면 1조 9,5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수치입니다. 똑같은 수치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을 각각 거의 1조 원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에만 매도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판 게 아니라 두 종목을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두 종목을 제가 보기에는 추세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매도라고 보는데 이제 나쁜 시나리오는 뭐 아무리 뭐 외부 쪽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나쁜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도세가 확산되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순매도는 하루 평균 4천억 계속 나오는데 삼성자 하이닉스는 2천억으로 줄고 나머지 2천억이 자동차 뭐 금융 이런 쪽으로 분산되기 시작하면 나빠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좋아지려면 이제 두 종목에 대한 매도 강도가 줄어들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이제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종목들 추세를 보면 그 현대차 자동차주가 괜찮았고 2차 전지가 선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나 건설주는 어정쩡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보인 게 이번 주의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소 관계. 예, 제가 이제 시소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돌아서면 또 반대쪽이 되는데 이게 8월 들어서는 계속 매달 하나의 주도주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소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노리고 올라갈 때는 좀 경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주 중에서는 좀 그 예를 들어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올라가고 삼성 SDI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의 2차 전지주들은 올라가긴 했어도 여전히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기적인 어떤 반등 사이클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까지 견인해서 추세가 바뀌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체크를 좀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는 주봉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러니까 주봉에서 60주선 안 깨는데 오늘 장에서 플러스가 나야 저선이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흐름 되게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제 삼성바이오가 이제 결국에는 100만 원 이틀 시도하다가 어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빠지면 빠지나 보다가 아니라 저기서 뭔가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시소 종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2차전지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은 저점 대비 제법 올랐는데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끌어올릴 상황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으로 볼 때 2차전지의 상승은 그냥 일시적인 반등 사이클에 그치는, 그러니까 수급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시소 게임 이상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지 이제 코스닥의 2차 전지주로 이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 요약을 해보면 코스피의 낙폭하고 어저께 시가총액 1, 2위 낙폭하고 똑같았어요. 어제 코스피가 27포인트 빠졌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어내린 게 26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빼면 증시가 나빴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 구도의 흐름을 보면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만약에 두 종목이 돌아서면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가 되죠. 근데 두 종목에 이어서 다른 것까지 빠져버리면 좀 이상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두 종목의 역할이 되게 필요하고, 특히 엔비디아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선방했잖아요. 예, 미증시가 선방하면서 어제 우리 괜히 빠졌네,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좀 종목들이 돌아서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7거래 연속 빠졌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업종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설 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주도하느냐, 제약바이오가 주도하느냐, 반도체가 주도하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그 다음에 외국인들 하루 평균 4천억 파는데 이 구도에서는 지수가 하루는 올라갈 수 있어도 연속 올라가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되게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크게 급감하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최근에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과 채권을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엔캐리 자금이 이탈해서 다시 돌아간다더만 이게 뭔 일이지? 근데 달러 약세를 이용해서 일본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 주식과 채권을 매수한다. 이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좀 다른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좀 엔캐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리스크 한 방 더 남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조금 다른 데이터들도 있어서, 물론 이제 이거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새롭게 일부 자금이 나가는 거고 엔캐리는 더 막대한 자금이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이 수치만 가지고 비교해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근데 좀 뉴스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면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떤 뉴스가 너무 나오면 좀 과장되게 보도하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좀 뉴스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보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건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방송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